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는요 샤인머스켓, 제가 재배하는 샤인머스켓인데 강포도 농법으로 이제 하면 이렇게 샤인머스켓도 지배린 처리 안 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아쉽게 안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어쨌든 포도가 맛있어야 하잖아요. 맛있어야 되는데 지배린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수정이 많이 돼서 그걸 다 알속기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맛있는 포도를 내야 되는데 또 맛있는 포도가 또 품질이 좋은 게 안 나오니까 가격이 좀 폭락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알속기가 된 건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씨 있는 샤인을 생산해 가지고 시장에 나가도 문제 없다. 왜냐면 이름을 좀 바꿔서 선샤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름, 아무튼 이름을 좀 바꿔서 저는 선샤인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른 포도 이름으로 해서 씨 있는 샤인 맛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알이 작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해서 나가면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포도를 맛있게 만들면 되니까. 저희는 이제 맛있게 만드는, 당도 20브릭스 이상 만드는 방법을 아니까 이렇게 하고요. 일손도 구하기 더 힘들고요. 또 샤인의 명성은 이제 끝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씨 있는 샤인으로 저는 씨가 있게 재배한 거거든요. 자연수정돼 가지고 단 하나도 알속기 할 게 없고요. 정말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평덕식으로 해놓으면 진짜 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수정 다 됐잖아요. 이렇게 다 빠진 것 같아도 다 빠졌다고 사람들 울상이고 그러는데, 이게 정상인 거죠. 알속기 안 하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알속기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된 것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알속기 할 게 없는 이런 포도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은 거지. 알속기를 해야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포도 안 익는 첫 번째 이유가요, 여러분이 알속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알속기를 하기 때문에 맛 안 익을까요? 그럼 첫 해, 두 해는 왜 익었을까? 그거는 이제 수세가 맞으니까 익은 거고. 자, 알속기를 하게 되면 이 나무 전체의 짐을 하루에 반절을 덜어버리는 거죠. 50% 덜어낸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걷잡을 수 없이 수세가 세지고, 그래서 포도가 안 익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자동으로 알속기 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리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도가 20브릭스 이상 나오는 포도를 출하하게 되고요. 또 씨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부감 가지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씨 없는 포도 먹었습니까? 씨 있어도 맛있으면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씨 있는 포도로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요. 또 씨 있다고 해서 일반 샤인에 비해서, 지배린 처리한 샤인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지질 않아요. 크기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작거나, 어떤 경우는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지배린 처리한 만큼. 그러니까 전혀 실망할 게 없고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포도 특징이 뭐냐면 알이 천천히 큰다는 거예요. 봉지 살 때쯤 되면 벌써 다른 집 알은 다 커져 있죠. 근데 강포도 농사를 하게 되면 겨순 따고 농선 따지 않고 이파리 숫자 맞춰서 꽃 피게 되면 알이 천천히 커요. 굉장히 천천히 큽니다. 봉지 쌀 때도 보면 너무나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일반 관행 농사는 커져 있고 우리 건 작죠. 그런데 수확할 때 까보면은 전혀 뒤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배린 처리 하더라도 강포도 농법을 적용해서 지배린 처리 하기 시작하게 되면 알도 크고 맛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된다면 이런 거예요. 남들은 다 겨순 따고 동글순 따는데 나는 안 따니까 이상한 거고, 봉지 쌀 때 보니까 남들은 다 알이 커지는데 내 건 작아.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제 하시는데, 불안해할 게 없습니다. 겨순 따고 동글순 따지 않으면 알이 서서히 커요. 서서히. 특히 말랑말랑해지면서 갑자기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강포도 농법 잘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포도 농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겨순 따고 농순 따는 일은 사실 크게 도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정도 돼도 굳이 그렇게 딸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보면 이렇게 겨순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장 나오고 죽잖아요. 이렇게 이파리 한 장 나오고 이파리 한 장 나오고 겨순 생장점이 죽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죽는데 뭐로 따입니까? 이걸 딸 필요 없다고요. 이거 안 따도 전혀 문제 없다고요. 알았죠? 포도 알을
포도 좋은 당도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거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송이 밑에 있는 이파리를 따고 계시는데, 이건 진짜 포도 수확 안 하겠다는 거 똑같아요. 포도 송이 아래쪽에 이파리가 갈반병이 오면 이 포도는 안 익는 거예요. 이미 캠벨이나 MBA나 거북농사에서 봤잖아요. 갈반병이 오면 이 포도 안 익는다는 거. 근데 이 포도 상처난다고 이 이파리를 따면, 송이 밑에 잎을 따면 나는 포도 수확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우를 범하고 계십니까 지금? 포도 주산지에서 송이 밑에 있는 잎을 따라고 가르친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걸 따라서 한다면은 샤인의 장래는 없습니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올해 시장에서 샤인의 명성은 올해로 끝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송이 밑에 잎을 딴다는 게 이미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하는 농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거니까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포도가 못 익혀요. 보셨잖아요 여러분, 캠벨 농사에서 갈반병이 오면 이 포도 익던가요? 안 익죠. 그러니까 절대 송이 아래쪽에 이파리를 따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포도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절대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농민들도 포도 송이 밑에 잎을 따면 갈반병이 걸리면 포도 안 익는다는 걸 경험으로 아시는데 왜 그걸 따라서 하시냐고요. 어쨌든 강포도 농사 불안해하고 하지 마시고, 이때쯤 되면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불안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속기 다 됐잖아요 알아서 제가.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시고, 퇴비 때문에 아니면 영양제 때문에 안 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려 보세요. 한 해 아주 멋진 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